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육아 방송 프로그램 육아 클리닉 최지은입니다. 네, 모든 어머님들의 고민,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일 건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엄마들의 고민을 낱낱이 해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시간 주제는요, 바로 성장입니다. 모든 어머님들이 성장에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전문의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아 전문의 한승훈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원장님, 저 여기 오는 길에 교복 입은 아이들 보니까요. 네. 아, 정말 친구들 키가 너무 크더라고요. 네. 제가 힐을 벗으면 제가 훨씬 작아질 정도로 아이들 키가 컸는데 네. 요새 아이들 평균 신장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아이들도 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고등학교 남학생 기준으로 174.9, 네. 여학생 경우 161 정도로 커 있습니다. 아, 남자가 174cm 정도, 여자가 161cm 정도가 평균 신장으로 네.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사춘기별로 또 아이들, 친구들 키가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사춘기적으로 나이, 연령별로 조금씩 신장의 평균이 다를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이들이 어머니 태속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정상 성장이란 것은 아이들이 양적으로 커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키와 체중, 정상적으로 커가는 과정인데 이 표를 네. 보시면 그것을 네.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이가 나와 있고요. 네네. 왼쪽 것은 3세까지, 그리고 오른쪽 것은 그 사춘기가 끝나는 18세 성인이 될 네. 때까지를 표시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태어나면 첫 해에 25cm를 자라게 되고요. 네.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 이후 1년은 네. 12cm 정도 자라게 됩니다. 아, 그 다음에는 네. 6, 7cm 정도 자라게 되고요. 네. 3세 이후 꾸준하게 소화기에 5에서 6cm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네. 빠른 성장을 하게 되죠. 일단 좀 폭발적으로 신장이 커지는 기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사춘기 시기에 키가 크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크고 있는지 도표를 보고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우측에 있는 그래프가 성장 속도입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은 나이가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0에서 1세 사이에 1년의 성장 속도가 19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쭉 떨어져서 사춘기 전에 이제 소화기가 되면 3세서부터 균등하게 한 5에서 6cm 정도 크고 있습니다. 그러다 여학생부터 먼저 사춘기가 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0세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학생들은 사춘기가 오면서 급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빨간 그래프가 여자 아이들을 표현한 거고요. 파란 거는 그 후 한 2년 정도 늦게 남자 학생들이 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10살 정도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이들이 그때부터 조금 사춘기를 겪으면서 신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평균 키 28cm, 25cm가 사춘기 내에 지금 키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고민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안 컸는데요, 원장님. 네. 방법이 없나요?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신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신장 어머님들의 고민을 조금 해결해 주시겠어요? 아이가 작으면 네네. 일단 걱정을 많이 하시게 네, 되는데요. 그렇죠. 저신장은 네. 아주 작은 아이들을 말합니다. 100명을 세워놨을 때 네. 세 번째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죠. 네. 그런 이런 아이들인 경우에 저신장으로 말하고 또 평균 1년에 사춘기 이전에 4cm 이내로 자라는 아이들이 저신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사춘기 때까지 어느 정도 일정한 신장이 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키를 좀 잘 기록해 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신장으로 어머니들이 찾아오셨을 때 이미 작은 아이들에게는 성장의 기록이 중요한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체중과 키, 머리 둘레를 잘 적어 놓으시면 체중이 작을 경우와 체중과 키가 다 작을 경우와 체중과 키와 둘레가 다 작을 경우에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중과 키, 머리 둘레는 영유아 검진했을 때도 네, 어머님들 네, 공통적으로 관심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일단 그런 기록 자체도 좀 꼼꼼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칼로리 부족이라고 지금 성장 지연 문제에 나와 네네. 있는데 몸무게, 체중이 좀 적게 나가고 키가 정상일 경우에 칼로리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체중이 작다는 것은 네. 그 영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체중과 키가 같이 작을 때는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신장이나 네. 아니면 호르몬 같은 것이 부족할 때 같이 결여돼 있습니다. 또 다 같이 작은 경우에는 출생 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영유아 검진 받을 때만 내 아이의 키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놀이처럼 아이에게 네. 재미있게 키 재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키 감사합니다. 키 재는 것도 아침에 재는 것과 저녁에 재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다 늘어났을 때, 이완이 됐을 때 같은 환경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벽에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부터 해봐야 되겠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와 같이 키 재는 환경 만들기. 네, 이런 것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엄마들의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연령대가 비슷한가 이런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사진인가요, 원장님? 아, 이건 쌍둥이인데요. 네. 엄마 태내에서 한쪽 아이만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탯줄이 꼬였다든지 이러한 이유로 한쪽 아이는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못한 상태로 나온 경우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럼 이 아이도 지금 같은 날짜에 태어났지만 이런 영양 때문에 저신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태내에서 영양분이 부족하다거나 다른 기타 영양이 결핍될 수 있는 이유로 아이들이 저체중으로 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키 하면요. 저희 엄마들은 성장판 딱 이거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 성장판 어디 있나 마사지라도 해줘야지 하면서 쭉쭉 운동이나 스트레칭 하는 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성장판이 어디 있나요, 원장님? 네, 성장판은 길이 성장을 하는 우리 모든 부분에 다 있습니다. 팔, 다리, 손가락에도 모든 뼈에 다 성장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무릎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약간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사진을 보니까 지금 뼈 사진인 것 같긴 한데 맞나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이 무릎뼈로 아래쪽 뼈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쪽 부분은 지금 그 연골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골과 같은 색깔로 이 부분이 바로 성장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뼈가 커가면서 성장판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는 사춘기가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닫히게 되는데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만 17세,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만 15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정도의 성장판이 닫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전에 키를 키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것 같은데 저희 엄마들 사이에서요, 요새 내 아이 좀 키 크게 해야겠다 하면서 병원을 많이 찾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성장판 검사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성장판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성장판 검사는 보통 왼손을 찍습니다. 왼손이요? 네, 이유가 있나요? 왼손을 찍는 이유는 이제 우리 성장판 검사라는 것은 원래 정확히 말하면 골 연령 검사입니다. 뼈 나이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이 때부터 이렇게 작은 아이 때부터 큰 다칠 때까지 이렇게 중간에 세 장을 가지고 나온 건데요. 이 부분이 바로 성장판입니다. 지금 네. 사진을 보니까 약간 틈이 있다가 어느 정도 마지막 사진에는 딱 닫혀 있는 네. 그림이 보이네요. 네, 성장판은 그 뼈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연골 조직처럼 계속 그 말랑말랑한 찰흙처럼 부드러운 곳에서 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뼈가 다 만들어지게 되면 그 연골 조직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성장판이 닫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놀랬던 게 사실 저는 무릎이나 약간 일정한 부위에만 성장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뼈 마디마디마다 지금 중요한 성장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성장판을 다칠 경우요. 네, 다칠 경우에 혹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다칠 경우에는 그 정형외과나 우리 소아내분비 선생님들을 찾아서 정확한 촬영을 통해서 성장판, 골절이 성장판을 침범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경과를 잘 관찰해야 되겠고요. 우선 골절을 치료한 후에
아이가 성장판을 다쳤을 경우에는 네. 길이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다리 같은 경우를 다쳤을 경우에는 그래서 길이에 불균형이 오게 되는데요. 이후에 추가 수술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키랑 관련된 만큼 이 성장판의 관리도 좀 세심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키가 크려면요. 부모님 키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잘 먹으면 되나요? 안타깝게도 네. 부모님 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고 있고요. 네. 80% 정도가 유전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포기하기에는 또 이르지 네,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네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환경이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아이가 10년 동안 자란다고 했을 경우에 0.5cm만 더 키운다고 하면 결국 10년 동안에 5cm를 더 플러스할 수 있는 거죠. 꼭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키가 사실 그렇게 큰 키가 아니라서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가 내 키보다는 훨씬 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으로 어머님들이 하실 수 있는 좀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선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수면이 성장 호르몬 분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밤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양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저녁부터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 저녁부터 거의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11시가 돼서 아이가 취침을 하고 나서 깊은 수면에 들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성장 호르몬 분비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급격하게 네. 올라가네요. 그러면 이 잠의 질과도, 수면의 질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들 중에 재우고 싶은데 안 자는 아이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잘 안 자는데 일단 늦게라도 눕기만 하면 금방 잠은 들어요. 영향이 있을까요? 호르몬 나올 수 있나요? 네, 그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1시에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다행이다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잠자면서 성장 호르몬이 급격하게 나오는 시간을 잘 이용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저신장 아이들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될 텐데요. 어떤 검사를 진행하게 되나요? 아이들이 오게 되면 우선 정확한 신체 계측을 하게 됩니다. 신체 계측을 하게 되고 만성 질환이라든지 호르몬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춘기 요 도구는 남자 아이들의 고환 크기를 재기 위한 도구이고요. 그리고 사춘기가 일찍 왔는지 아이의 성장이 바른지 보기 위해서 골연령을 측정합니다. 흔히 성장판 검사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뇌 안쪽에 질환이 의심될 때는 이런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아니면 MRI를 찍어서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 그러면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주사에 대한 부작용이나 위험도 어머님들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네, 주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이 사진은 아이가 스스로 성장 호르몬을 맞고 있는 저 사진입니다. 혼자 이렇게 맞을 수 있나요? 네, 요즘은 성장 호르몬에 투입하게 되는 바늘이 매우 가늘고요. 그래서 통증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 호르몬을 놓는 주사기의 발전으로 바늘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자동으로 주입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의 거부감도 많이 줄고 있고요. 일단 자연적으로 좀 치유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어쩌면 좀 의학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때 받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원장님. 네, 원인이 있다면 의학적인 도움이 가장 필요하지요. 네,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성장판 주사, 성장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성장 호르몬은 원래 단백 동화 작용도 있고 그리고 지방 분해 작용도 있습니다. 단백 동화 작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작용이죠? 네, 운동 선수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육을 더 크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보니까 지금 뭔가 어떤 사진인지 감이 좀 안 잡히는데 어떤 사진인가요? 아까 보여드렸던 성장판이 여기 보이시죠? 네. 이쪽도 성장판이 보이실 겁니다. 성장 호르몬을 맞고 난 이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면 이렇게 성장판에서 원활하게 뼈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주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키가 크는데 원장님 요새 미세먼지나 황사 문제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미세먼지나 황사가 키에 또 영향을 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네. 연관 관계가 있나요? 네, 미세먼지는 많은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 물질이 체내로 들어왔을 경우에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럼 환경 호르몬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님들이 환경 호르몬 하면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생각나는 게 성조숙증, 약간 성호르몬이 같이 좀 발달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거든요. 네. 성조숙증 어린아이들도 좀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성조숙증이 환자 수가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이는 실제로 환자 수가 늘었을 수도 있지만 어머님들의 관심이 병원으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셔서 그렇게 늘어난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조숙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자의 경우 8세 이전에 유방에 발육이 있거나 남아의 경우 고환의 크기가 9세 이전에 크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그럼 너무 다른 또래보다 발육이 좀 빠르거나 키가 갑자기 성장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되면 뼈 성장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고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돼서 최종 키가 작게 됩니다.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을 발견하기 좀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가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슴 발달로 시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거나 멍울이 만져진다거나 어머니들이 쉽게 같이 목욕을 하시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춘기가 오게 되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던 목욕도 혼자 하게 되고 말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고환의 크기가 변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도 만져보고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이가 어떤 사춘기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가 왔을 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일단 좀 관찰이 뭐 육아나 건강 모든 면에서 아이를 좀 제대로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성조숙증 치료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성조숙증이 진단되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성 호르몬 억제를 할 수 있는 주사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4주 간격으로 주입하게 되고요. 아이들이 잘 맞을 경우에 그 효과는 2개월에 3개월 이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성조숙증 주사를 치료를 통해서 주사를 맞으면 성장이 일시정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사춘기가 진행되어서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찾아오게 되면 그 성장 속도가 한 달에 한 0.7에서 많이 큰 아이들은 그 이상도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호르몬 억제제 치료를 받게 되면 성장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마치 키가 안 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아이들 중에서는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사를 투여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성장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 30명이나 100명 중에 한 명이 있더라도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치료로 성장 호르몬 병행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성조숙증 주사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위해서 이게 아이들의 신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네, 그리고 일단 키가 크려면 평균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비만이 되면 키가 좀 덜 클 수 있나요? 네, 비만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는 골 성장이 증가되어서 키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뚱뚱해지고 키가 크게 되지만 결국에는 비만 세포에서 분비하는 물질이 결국 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게 되고 뼈 성장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되어서 결국 최종 키는 작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많은 열량을 공급하게 되어서 비만이 되는 것은 성장에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당 섭취나 지방 섭취 같은 부분을 조금 줄이는 방면으로 체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
일단 환경적 요인을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아이들이 키가 작으면 엄마들이 일단 영양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안 먹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조제 같은 걸 섭취하면 어떤가요? 네, 보조제가 영양이 부족한 경우에 아연이나 네. 철분결핍성 빈혈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골고루 포함된 영양소가 포함된 그런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분 이렇게 육아하시거나 양육하실 때 네. 좀 정말 각별하게 신경 쓰셨던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전문의 선생님이니까. 네, 일단 제가 작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초반에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초반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요하다고 강조드린 대로 성장 기록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들께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아침에 일어나서 같은 지점에 가서 벽에다 대고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소한 3개월마다 해주시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모든 생물이 햇볕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비타민 D가 좀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비타민 D는 뼈 성장에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것은 섭취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로 섭취가 안 되고 햇볕에 나가서 충분히 쐬어주기만 하면 자외선을 충분히 쐬어주기만 하면 충분한 양이 몸에 공급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운동 시간이 적고 그리고 학교가 마치게 되면 아직 해가 떠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러한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질 여건이 되지 않고 있어서 비타민 D를 검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햇빛에서 놀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간 노출되면 성장에 좀 도움이 될까요, 원장님? 네,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최소 양으로 최소 양으로. 네, 더 하는 게 좋겠죠. 네, 아이들 정말 열심히 뛰어놀아야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받지 않고도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나요? 약국에서 구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손쉽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좀 학원도 중요하지만 학원 갈 시간에 햇빛을 볼 수 있게 아이들에게 야외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권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조제를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이나 속설들을 바로잡는 순서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원장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손발이 크면 키가 크다, 맞나요? 네, 어떻게 보면 맞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뼈의 성장이 골고루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큰 경우에는 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키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는 신기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키가 컸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 낳으면서 키가 좀 자란 것 같다. 또는 군대 가서 키가 1cm 컸다. 이런 얘기도 간혹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성장판이 다치더라도 키가 클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그런 경우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시중에서 부모님들에게 키 크는 어떤 방법들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장판이 거의 닫힌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개 자세 교정에 의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컸다는 그런 경우는 늦자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체질성으로 성장 지연이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께서도 이러한 성장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어렸을 땐 작지만 골연령이 떨어져 있고 앞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사춘기가 늦게 오고 늦게까지 자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다른 영향들도 있지만 자세, 바른 자세만
하더라도 키가 조금 클 수 있다 이런 얘기로도 좀 들리는데 컸다기보다는 교정이 됐다고 표현하시는 게 맞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이상도 없고 큰 병도 없는데요. 저는 키가 잘 크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아, 그런 경우는 이제 유전적인 경우가 제일 크겠죠. 부모님이 작으신 경우에 작은 경우가 제일 많겠고요. 그 이외에도 호르몬이 부족하다거나 그 이외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키가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운동을 할 때 남자분들 농구 많이 하시잖아요. 네. 축구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축구하는 사람보다 농구하는 사람 키가 크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운동의 좀 강도에 따라서도 신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원장님?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선 농구는 키 큰 아이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키가 큰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네. 축구는 키보다는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큰 아이들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의 차이를 보게 되면 농구는 대개 선수들의 경우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키를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축구를 하는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트레칭에는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길이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좀 과격하거나 근육에 좀 무리가 갈 수 있는 운동은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네.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새 뭐 수영이나 태권도처럼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많은 운동을 시키시거든요. 네. 요새 인기 있는 운동이요, 트램블린 운동입니다. 네.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운동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권하고 있는데요. 운동의 정도는 주에 한 3회 정도, 30분 정도 권하고 있습니다. 땀이 날 정도가 좋은데요. 이는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원장님, 저희 부모님께서 생선이랑 우유 많이 안 먹어서 나중에 내 탓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편식을 조금 했었나 봐요. 네. 우유를 많이 먹어야 키가 큰다는 얘기를 아직도 듣고 있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우유를 충분히 먹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는다고 해서 칼슘 공급에 따라서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면 되는 것이지 계속 우유만 먹는다고 해서 키가 큰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했을 때 신장에 좀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특별한 음식은 없습니다. 머리가 많이 긴 학생들 보면 키가 크지 않는데 왜 머리 그렇게 길러 하고 얘기하시는 어른들 본 적 있거든요. 머리가 많이 기르면 머리로 영양분이 간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이 아닌가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머리 짧고 긴 건 상관없나요? 네. 네, 제 아이한테 머리 기니까 영양분이 글로 간다고 네. 머리 자르라고 했는데 아닌 거네요?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조제 섭취에 대해서 많은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키 크는 거에 보조제를 섭취할 경우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맞나요? 부족한 경우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아연이나 철분은 성장에 아주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핍이 된 경우에는 철분 결핍성 빈혈이 온다거나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아연 결핍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키를 키우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성조숙증을 위해서 성장 호르몬 주사 이렇게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주사를 맞으면 키와 약간 연관되게 뭔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지금 성조숙증 치료제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부작용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일시적으로 호르몬 영향이 있어서 약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보통 주사가 가지고 있는 주사 부위의 발적이나 통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초경을 약간 늦추게 되면 성장이 약간 멈춘다거나 이런 영향은 없는 건가요? 초경이 늦어지게 되면 성장을 더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판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약간 영향이 있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마르면 키가 좀 덜 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마르면 키가 덜 크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체중이 적게 나가게 되면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서 약간 통통한 아이들이 키가 더 잘 크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약간 과체중과 약간 통통한 거의 차이를 약간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통통하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기준 될까요? 기준을 딱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정상 체중에서 약간 정도 높은 경우에 좀 키가 더 크는 경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영양 섭취가 충분히 됐다는 말씀을 네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환경적 요인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수면의 질 얘기를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0시부터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이론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0시 전에 자야 키가 더 큰다. 맞나요, 원장님?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이 깊은 잠을 자게 되면 REM 수면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일찍 자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느 날은 일찍 자고 어느 날은 늦게 자게 되면은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체가 약간 그런 리듬을 기억하는 거죠, 원장님? 네, 그 리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중요하네요. 네. 저도 지금 걱정이 되네요. 네. 원장님, 어머님들이 아이가 잘 때 음악이나 클래식이나 영어 같은 흘려듣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약간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 지금 살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수면에 관해서는 이제 수면의 유도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잠 못 드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적절한 환경, 아이가 좋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적으로는 조용하고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방이 훨씬 좋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일단 수면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채도가 명도가 낮고 네, 조용한 것이 편안한 분위기. 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잠자는 분위기도 수면의 질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일단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아이들 기질이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 아이가 잠을 자주 깨는 아이라면 네. 아무리 잘 자고 있던 아이도 약간 선잠을 자게 네,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영향이 있겠네요, 그럼. 영향이 있습니다. 매우 큰 영향이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수면 후 1시간이 되면 깊은 수면에 빠져들게 되고 이때 가장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뒤척여서 옆에 있던 형제나 자매가 깨우게 된다면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게 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줄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면서 중간에 뭐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소변 때문에 깨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도 약간 수면에 방해를 네,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꼭 잠자기 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꼭 화장실에 먼저 보내야죠. 네, 일단 잘 자고 있을 때 중간에 깨지 않게 편안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성장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어렸을 때 그 막내 동생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무거운 짐을 제가 다 들었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은이가 그래서 키가 좀 작나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무거운 걸 많이 들거나 무거운 가방을 메거나 이런 것들도 키에 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나요? 무거운 거를 자주 드는 정도 가지고는 가령 뭐 역기 선수나 이런 선수들처럼 규칙적으로 오랜 시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러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게 되면 성장에는 좋지 않고 또한 척추 측만증 같은 것을 초래하게 돼서 성장에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방 무게가 학생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 가방 무게를 좀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네.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간다면 양손에 좀 분배해서 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매는 것 자체가 안 좋고요. 그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스트레스를 받으면 키가 덜 클 거는 같아요. 스트레스를 그래도 아이들마다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 좋죠, 스트레스?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가령 유치원에서
내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친구를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나랑 놀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게 될지 잘 알 가늠이 수가 안 되죠. 안 되는데요. 네. 가령 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속쓰림을 호소하고 5세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호소를 해서 위 내시경을 했었는데요. 위 내시경을 해본 결과 어른들에서 급성 알코올성 위염 정도의 위가 정말 빨갛게 심각하게 염증이 발생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뭐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양도 좀 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너무 예민하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할 게 아니네요, 원장님. 네,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어른들께서 약간 너무 어리다고 그런 게 어른에만 있겠다고 생각하는 편견들을 갖고 계신데요. 제가 소아과 의사로서 만나봤을 때 아이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과 터놓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규칙적으로 아이들과 다그치기보다는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알아가면서 가까이 하면서 소통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고 또 아이의 마음을 좀 잘 들어주는 엄마가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어머님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해결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계속 같이 해주실 텐데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 들어보시고 해결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 아이는 고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네. 고기를 먹어야 키가 큰다고 들었는데 너무 거부해서 지금은 철분제를 대신 처방받아 먹이고 있습니다. 고기보다 채소를 많이 먹는 아이, 성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한 경우는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철분결핍성 빈혈이 올 정도로 철분의 섭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채소만 한다고 해서 꼭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아이가 고기를 먹지 않아서 네. 채소만 먹어서 걱정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그랬었는데요. 고기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이유에서간 그 고기를 싫어하게 되는 아이들이 있게 되는데요. 채소를 좋아하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일단은 콩이나 이런 두부, 그런 고기가 아닌 쪽에서 단백질을 얻을 수 있게 생선 이런 류로 단백질을 보충하게 되면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건 영양분을 좀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철분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장님? 그렇죠. 그건 아이가 단백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생선도 먹지 않고 그런 아이가 두부나 그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다른 식물성 단백질도 섭취가 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식단은 탄수화물인 밥과 소위 채식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뭐 김치라든지 이런 것만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콩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런 것들로 단백질이라는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일단 다른 고기를 대신할 음식들을 찾는 게 일단 우선순위겠네요. 네, 그렇죠. 생선이나 계란이나 다른 것을 통하여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됩니다. 네, 일단 철분제만으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들과 딸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두 아이 모두 잘 먹지만 영양 섭취에 비해 마르고 키도 작습니다. 책을 너무 좋아해서 늦게까지 책을 읽다 11시가 넘어서 잠이 드는데요. 잠 이외에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물어보셨어요. 마른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약간 통통하다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게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다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말랐다면 적당히 잘 먹고 있어도 너무 활동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서도 11시까지 많이 하듯이 다른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밤 11시까지 늦게까지 책을 읽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말랐다는 거가 영양이 성장에 필요할 만큼의 영양이 공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이 저에게 좀 희망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자는 것보다도 수면의 질을 네, 말씀하셨고, 질과 양이 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를 너무 발산해서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어서 영양 공급이 약간 원활하게 작용되지 않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말랐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거니까 체력 활동을 어떤 걸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식사하는 속도를 천천히 하면 키가 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식사 속도와 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한다는 것은 비만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화가 잘 돼서 그런 네, 거죠? 소화가 잘 되고요. 아이 같은 경우에 천천히 하는 경우에는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또 많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먹게 되면 포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가 과다하게 영양분을 섭취해서 비만이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만이 되게 되면 아이가 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고 싶어서 밥 차리면 후다닥 먹고 막 씹지도 않고 놀러 나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네. 좀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주고 식사하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식사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은 아이들에게 비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빠른 식사를 통해서 위장 장애, 위염 같은 것을 호소하는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너무 오래 먹어서 고민인 엄마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너무 오래 먹는 경우에는 다른 거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TV를 보면서 먹게 되는 경우나 책을 보면서 먹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자기가 먹는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집중을 밥에만 하는 게 아니라 밥 위에 다른 네. 것들로 약간 분산되면서 문제가 네.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식사 천천히 해야겠네요. 저부터라도 네. 약간.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연을 섭취하면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어서 아이를 먹이고 있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보조제 함께 먹이고 싶습니다. 다양한 보조제를 섭취하면 성장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해 네. 주셨네요. 네. 어머님의 바람은 조금이라도 더 키를 키우기 위해서 영양도 충분히 공급하고 수면도 잘 취해 주시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시키시고 그리고 더 부족해서 부족한 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영양제를 더 주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영양제보다는 식단을 좀 더 골고루 짜서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이 섭취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부족한 아연 같은 영양소나 철분 같은 영양소를 따로 보충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주가 아니라 보조해주는 식품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키 크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 딱 두 가지만 고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보다도 일단 뼈 성장에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요. 일단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그러니까 멸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우유도 적당량 섭취하게 되면 저는 그것을 권장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이들이 클 수 없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사골국 같은 거 어머님들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도움 되나요?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골국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에 좋은 것, 또 성장에 관련된 영양분을 골라서 아이에게 섭취시켜 주는 거, 엄마들의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릴게요. 또래보다 너무 큰 키. 저는 아이의 큰 키가 고민인 엄마입니다. 키가 너무 빨리 크면 성조숙증이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또래보다 빨리 크는 내 아이의 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성조숙증이 오게 되면 아이의 최종 키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보다 갑자기 내 아이가 더 크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가 계속 같이 다른 아이들보다 크고 있다면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까 뭐 사춘기에 어느 정도 25cm, 20cm 정도 딱 커야 되는 그 시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를 잘 관찰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너무 빨리 크는지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긴 있겠네요. 네, 성조숙증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요즘 크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아이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것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접어들면서 약간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래보다 너무 큰 키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양면이나 그 의학적으로라도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오늘 한승훈 원장님과 성장에 관련된 좋은 말 많이 나눴는데요. 원장님, 성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성장은 끊임없는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모님들께서 끊임없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제 친구들이 가령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키가 작은 줄 압니다. 알지만 다음에 가볼까? 다음에 가볼까? 이렇게 미루다 보면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인 경우 빠르게 놓쳐버리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성장판이 닫힌 다음에 찾아오게 돼서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그 시기 적절하게 엄마들의 노력이 정말 필요한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원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육아 또는 이런 건강에 관련돼서는 엄마들의 관찰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승훈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승훈 원장님 모시고 아이들의 성장에 관련된 많은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네, 성장은 엄마의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엄마로서 아이들의 일상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많은 어머님들이 다른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시기적절하게 잘 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육아 클리닉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